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풍차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풍차에 뜻이 들어가 있는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귀여운 토끼도 풀밭에서 뿅 튀어나오게 재미있는 그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준비물은 A4 사이즈 도화지 2장과 가위, 마커, 할핀이 필요합니다. 마카를 사용해서 집을 먼저 그려줄 건데요. 밑에는 직사각형으로 네모나게 그리고 위에는 둥근 곡선으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바닥에 뾰족뾰족이로 풀을 심어주고 네모난 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문도 2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는 문 앞에 S자로 이어지는 길을 그려주고요. 왼쪽에는 풍차 편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영어로 추가적으로 그려주고 싶은 분들은 윈드밀, 저처럼 스펠링을 위에 써주셔도 됩니다. 오른쪽 하단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사람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네덜란드 민속 의상을 입고 있는 발랄한 표정의 소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저렇게 위로 뻗고 있는 모양으로 하시면 더욱더 활기찬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머리에는 저렇게 손수건을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해주시고요. 머리카락은 양갈래로 따여진 귀여운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손모양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고요. 눈동자를 저렇게 더 크게 그리면 더욱더 귀여운 느낌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밀가루 포대를 그려줄 건데요. 약간 납작한 레몬 모양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낮은 언덕을 여러 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을 그리고 새도 그려줄게요. 새는 머리부터 동그랗게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눈을 그려준 다음에 오른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새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즐거운 느낌을 위해서 음표도 그려주고요. 이제 두 번째 도화지를 준비해 주세요. 풍차의 길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에 중심 점을 찍으시고 풍차의 반지름을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길이대로 표시를 한 다음에 매직으로 그려줍니다. 가운데 점을 찍어주시고요. 풍차 날개를 4군데 그려주도록 할게요. 바깥으로 갈수록 조금 더 넓은 모양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풍차의 모양은 저렇게 체크 모양이나 바둑판 모양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모양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 네모 부분을 까맣게 칠해 주었는데요. 역시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테두리를 한 겹 더 두껍게 하면 그림을 완성했을 때 더욱더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풀밭에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토끼도 한 마리 그려줄게요. 토끼를 그릴 때는 귀를 약간 길고 얄쌍하게 그려주시고요. 밑에 부분은 토끼보다 큰 모양으로 납작한 네모를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모양도 추가적으로 그려줄게요. 역시나 양쪽에 저렇게 더 긴, 세로로 긴 네모를 추가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카드를 뺐을 때 끝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차의 뜻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 동력을 얻는 기계, 국토가 해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에서 발달하였다. 이렇게 써주고요. 표시선을 조금 더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글씨가 잘리지 않겠죠? 토끼 넣을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제 색칠을 해줄게요. 먼저 색연필로 색칠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 색연필 등으로 색칠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즈마 색연필을 이용했어요. 아무거나 유성이면은 다 상관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색연필로 색칠해주세요. 한 가지 색으로만 색칠하면은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저처럼 알록달록하게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붕도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면 밋밋할 것 같아서 무늬를 넣어 주었어요. 밀가루, 포대도 황토색과 노란색 등을 사용해서 추가로 색칠을 해주고요. 문은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주었습니다. 배경 부분이 거의 다 초록색이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지금 칠하는 나머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초록색이 나오지 않도록 색상 선택을 해주세요. 풍차, 편말도 색칠을 해주고요. 이제 확대해서 사람 색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밝은 색부터 색칠해야 쉽기 때문에 피부 표현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구색으로 피부를 표현해주고요. 두건도 예쁘게 색칠을 해줍니다. 머리카락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주었어요. 어떤 색으로 색칠하던 상관없습니다. 꼼꼼하고 예쁘게만 색칠을 해주세요. 치마도 색칠을 예쁘게 해주고요. 앞치마는 색칠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꽃무늬를 추가로 그렸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볼터치 역시나 해주고 이제 색연필 색칠은 다 끝났습니다. 물감으로 배경을 칠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부터 칠하기 시작할 건데요. 풍차의 날개 부분을 먼저 칠해주겠습니다. 저는 돌아갈 때 좀 재미있게 돌아가길 원해서 두 가지 색깔씩 나누어서 칠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에 이제 하늘 부분을 색칠해 줄 건데요. 밝은 스카이블루 색을 사용해서 색칠을 해주었어요. 초점이 좀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하늘부터 색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부분 풀밭 부분을 색칠해 줄게요. 약간 진한 연두와 초록의 중간색 정도로 색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넓게 빨리 칠하기 위해서 납작붓을 사용했는데요. 납작붓이 없으신 분들은 둥근 붓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쪽도 역시나 약간 진한 색으로 색칠을 해주시고요. 저처럼 점점이를 찍어주시면 더욱더 다양한 색감 표현 가능하세요. 안 칠한 부분 없이 앞부분 풀밭 모두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S자의 길을 칠해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갈색을 조금씩 더 추가로 섞어서 약간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칠해줘 볼게요. 이제 지붕을 칠해줄게요. 지붕도 역시나 색깔로 예쁘게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 부분에 언덕을 칠할 건데요. 이때는 멀리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흐린 색들을 사용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색칠을 첫 번째 장 끝내보았고요. 이제 가위로 두 번째 장을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릴 때는 저처럼 커다란 테두리 부분부터 바짝 오린 다음에 그 안쪽을 자르면 훨씬 더 쉽게 오리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테두리를 잘라 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니까요. 저처럼 한번 큰 테두리부터 바짝 잘라서 가위질을 해보세요. 토끼 부분의 수염은 둥그렇게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수염을 하나하나 다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끼 길을 추가적으로 색연필로 조금 더 분홍색으로 칠을 해준 다음에 이제 할핀과 칼을 사용해서 입체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할핀은 301번을 사용했고요. 도화지이기 때문에 볼펜으로 한번 구멍을 뚫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할핀을 넣으시는 게 더 잘 됩니다.
뒷부분 저렇게 앞뒤로 벌려주면 이렇게나 귀여운 풍차가 완성됩니다. 바람 부분을 조금 더 색연필로 추가를 해주니까 더욱더 그럴싸하죠? 이제 카드 부분에 세로 짧은 선을 표시를 해두시고 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카드 오른쪽 끝부분을 접은 다음에 종이를 넣으시고 펼쳐주시면 카드를 뽑았을 때 빠지지 않습니다. 뒷부분이 카드랑 너무 같은 색이어서 하늘색으로 덧칠해 주었어요. 이제 토끼를 해볼게요. 토끼도 제가 지금 표시한 짧은 부분만 풀밭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넣으시는데 이때 토끼의 수염 부분을 저렇게 접었다가 다시 뒤집어서 펼쳐주시면 완벽히 나오지도 않고 완벽히 빠지지도 않은 토끼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이 약간 허전한 것 같아서 자갈들을 그려주고 갈게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큰 자갈, 작은 자갈을 불규칙적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가까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풀반 역시 뾰족뾰족이들을 이용해서 더 완성도를 높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예쁜 풍차 입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칼을 사용하실 때는 어린이 혼자 사용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